안녕하세요, 화랑모델입니다. 오늘 만든 모형은 K9A1 자주포의 나토 위장무늬 버전입니다. 기존 K9 제품과 K9A1 제품이 다른 점은 이 F런너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데칼도 해병대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궤도는 연질 궤도입니다. 새로운 런너는 보조 동력원과 새로운 바스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칭은 별도로 구했으며 그릴에 부착됩니다. 최근에 뜨거운 K 방산에 있어서 K9A1 자주포의 나토 위장무늬 도색은 꽤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도 조립은 빠르게 넘기고 바로 도색부터 들어가겠습니다. K9A1 자주포 나토 위장무늬 도색 시작하겠습니다. 도색에 앞서 먼저 메탈 프라이머를 올립니다. 메탈 파츠는 메탈 프라이머가 도포돼야지 도색이 됩니다. 메탈 프라이머가 모두 마르면 서페이서를 도포합니다. 도색 이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 과정입니다. 서페이서를 많이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표면을 확인하고 도료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서스펜션 부분은 사각지대가 많고 돌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페이서를 도포합니다. 포탑 역시 사각지대가 많고 몰드가 많기 때문에 서페이서를 꼼꼼하게 도포해줍니다. 첫 번째 색상은 나토 그린입니다. 나토 그린은 기본적인 베이스 색깔이 되면서도 첫 번째 위장무늬가 되어줍니다. 도료가 묽고 옅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도색합니다. 도료를 한 번에 빨리 뿌리겠다고 많이 뿌리면 흘러내리거나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얇게 여러 번 올려줍니다. 서스펜션 역시 사각지대가 많고 몰드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그리고 꼼꼼하게 올려줍니다. 포탑도 뿌려줍니다. 특히 포탑의 바스켓 부분의 도색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면서 도색하고, 그리고 각종 몰드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도색이 안되는 부분도 잘 살피면서 도색해줍니다. 로드휠도 도색해줍니다. 로드휠은 앞면과 뒷면 모두 나토 그린입니다. 그 외의 기타 부품들도 나토 그린으로 모두 도색해줍니다. 두 번째 위장무늬는 나토 브라운입니다. 포신의 중간쯤에 한 번 그리고 포신의 끝부분에도 나토 브라운을 한 번씩 뿌려줍니다. 먼저 아웃라인을 땁니다. 아웃라인을 그리면 그 안쪽을 나토 브라운으로 채워 넣어줍니다. 차체의 위장무늬를 그립니다. 위장무늬는 아웃라인을 먼저 땁니다. 바람의 풍압과 도료의 농도는 각 개인의 핸들링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정해진 바람의 압력과 도료의 농도는 없습니다. 보통은 묽은 도료를 높은 압력으로 뿌리거나 일반적인 농도의 도료를 낮은 압력으로 뿌립니다. 아웃라인이 그려지면 그 안쪽을 나토 브라운으로 채워 넣어줍니다. 위장무늬를 그릴 때는 에어를 쏨과 동시에 도료가 나가기 때문에 주저할 겨를 없이 과감하게 위장무늬를 그려 나갑니다.
지금 그리는 위장무늬는 손이 따라가는 대로 그려지는 프리핸드 기법입니다. 별도의 가이드나 아니면 마스킹 없이 지형 없이 도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릿속으로 그려진 위장무늬를 바로 그리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위장무늬를 많이 그려보지 못하거나 초심자의 경우에는 위장무늬 가이드를 따라서 그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위장무늬 가이드를 따라서 똑같이 그리다 보면은 어느새 손이 위장무늬 그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위장무늬 가이드 없이도 프리핸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도료는 IPP라는 회사의 나토 브라운입니다. IPP 외에도 군제라는 회사의 미스터 컬러 그리고 타미야 라카도르도 있습니다. 하나 이상한 사실은 모두 나토 브라운인데 색감은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붉은기가 더 강하고 또 어떤 것은 어둡고 또 어떤 것은 밝기도 합니다. 사실 밀리터리가 고중에 철저한 모형이긴 하지만 각 개인이 보는 색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색감의 도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실제로 나토 3색 위장무늬를 보았는데요. 모형보다는 조금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사용하는 페인트를 모형에 뿌린다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겁니다. 모형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제 차량보다 조금 밝은 쪽에 속합니다. 세 번째 위장무늬는 나토 블랙입니다. IPP 군제의 미스터 컬러 타미야에도 나토 블랙이라는 색깔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유광 블랙이나 무광 블랙 아니면 블랙 서페이서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검정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손에 집히는 도료인 GX 1번 우에노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군제의 도료입니다. 검은색 역시 아웃라인을 먼저 따고 그 안을 점점 채워나가 줍니다. 나토 그린과 나토 브라운 그리고 나토 블랙의 비율은 거의 똑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대 1대1의 비율로 위장무늬를 그려나가면 됩니다. 지금 검정색이 약간 과하게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나토 브라운이나 나토 그린으로 수정해 나갑니다. 사용한 브러쉬는 군제의 0.25 브러쉬입니다. 사실 0.35나 0.25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사 각도가 조금 한 20% 정도 더 얇게 나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0.185라는 괴물 브러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36만원, 33만원
정도 되는 고가의 에어브러시인데요. 결과물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굳이 위장무늬 하나 그리겠다고 그런 고가의 장비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0.2mm, 0.3mm, 0.18mm 그리고 0.5mm 에어브러시 4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0.3mm 3호 에어브러시로도 위장무늬는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로드 휠은 마스킹 후에 무광 검정 아니면 블랙 서페이서로 도색합니다. 로드 휠에 고무 림을 도색하는 과정입니다. 안쪽 로드 휠과 바깥쪽 로드 휠 모두를 이런 방식으로 도색합니다. 무한 궤도를 도색하기에 앞서 메탈 프라이머를 올립니다. 메탈 프라이머는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메탈 프라이머를 올리는 이유는 고무 재질은 도색이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탈 프라이머를 올려야지만이 도색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메탈 프라이머 작업이 끝나면 궤도의 모서리 부분을 아이언 색상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궤도의 패드 부분을 무광 검정으로 뿌려줍니다. 저는 블랙 서페이서를 사용했습니다. 궤도의 안쪽도 고무 패드이기 때문에 무광 블랙 서페이서로 뿌려줍니다. 기본 도색만으로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약간 왕구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웨더링과 워싱을 하면 더 실제감 있는 자주포가 됩니다. 사용한 에나멜 도료입니다. 먼저 XF55번 덱탄 색깔로 얇은 먼지를 올려줍니다. 전체가 주행하면서 묻게 되는 얇은 먼지를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차체 측면과 전방 후방 모두 흙먼지를 얇게 뿌려줍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에나멜은 데저트 옐로우입니다. 미들톤의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묵직하고 살짝 덜 마른 흙의 표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쓸어주듯이 먼지를 끼얹듯이 뿌려줍니다. 세 번째 사용하는 색상은 플랫 어스입니다. 조금 더 짙은 젖은 느낌의 흙을 표현합니다. 차량의 하부를 향해서 뿌려줍니다. 플랫 어스의 무광 블랙을 소량 조색해서 더 짙은 어두운 그리고 젖은 느낌의 흙을 표현합니다. 가장 마지막 레이어로서 차량의 하부 쪽을 위주로 뿌려줍니다. 에나멜 도색을 이용한 1차 웨더링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작업에 앞서 뿌려놓은 에나멜을 보호하기 위해 무광 라카 마감제로 코팅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로는 웨더링 컬러로서 화이트 더스트를 발라줍니다. 화이트 더스트로는 가벼운 느낌의 흙먼지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웨더링은 라이트 그레이시를 이용하여 두 번째 레이어를 표현합니다. 미들톤의 역할을 합니다. 원액을 바르고 솔벤트 신나가 묻은 붓으로 쓸어 내려줍니다. 이때 솔벤트가 묻은 붓으로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것이 아닌 은은하게 남긴다는 생각으로 쓸어 내려줍니다. 흙이 많이 묻는 전면부와 후면부는 더 많은 모래를 남겨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쉐이드 브라운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쉐이드를 줍니다. 쉐이드 브라운은 약간 묽기 때문에 한 번만 발라주더라도 바로 쉐이드가 표현됩니다. 차량의 전면과 후면은 더 많은 쉐이드를 남겨둡니다. 쉐이드를 닦다 보면 기존의 웨더링 컬러들과 함께 녹아내려 블렌딩 됩니다. 로드휠 쪽에도 쉐이드를 넣어줍니다. 쉐이드 브라운과 머드 화이트를 조색하여 전체적으로 모래의 흙먼지 진흙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선택 옵션입니다. 흙먼지와 진흙이 많이 묻는 로드휠 쪽을 웨더링 해줍니다. 차체의 측면 중에서도 궤도와 가까이 있는 하부 쪽에 흙을 표현합니다. 차량의 주행 방향을 고려하여 흙먼지를 표현합니다. 하부홀의 안쪽도 흙을 표현합니다. 후면부와 전면부는 특히나 더 많은 진흙을 표현합니다.
솔벤트를 소량 희석하여 묽게 만든 진흙을 차량의 상부에도 찍어줍니다. 궤도에도 흙먼지를 표현해줍니다. 기존에 묽게 만든 진흙을 이용하여 궤도 사이사이 흙이 고여있는 표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텔을 이용하여 더스트를 표현합니다. 파스텔을 가루내어 붓으로 문질러 줍니다. 이 작업도 선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웨더링 작업이 끝났습니다. 새것 같은 처음보다는 훨씬 더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긴 작업 과정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K9 나토 위장무늬 버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200여 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모형 되시길 바랍니다.